예, 시장 분석 또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힌트 이성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국 얘기부터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코너에서 보복 소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3월에도 한번 짚었던 것이 지표 반등이 엄청나다. 그러면서 뭐 소비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얘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놀랍게 나타났죠. 그렇죠. 스마트폰이 정말로 V자 반등이란 말이 좀 딱 맞네요. 뭐 과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예. 지금 4월달 스마트폰 전체 휴대폰 판매가 14%가 늘어났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은 뭐 2달 연속으로 워낙 급감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3월에 비해서는 90% 이상 증가한 거고요. 특히 이제 그 보통 기준을 따질 때 지난달이랑 비교하기도 하지만 작년 같은 달이랑 비교하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라고 그러는데 전년 동기 대비도 이게 플러스를 기록한 게 작년 4월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한풀이 소비가 좀 펼쳐졌다고. 그렇죠. 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그렇게 펼쳐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4월 달에 이렇게 갑자기 급증했던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형폰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신형폰 나오면은 또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신형폰 비중이 한 46%되고 중국도 이제 5G 폰이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G 폰이 36%를 차지했고요. 근데 전체적인 브랜드로 보면은 3월 말부터 좀 이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출하도 늘어나고요. 네. 그때는 결정적인 계기가 애플 대리점이 이제 재개장하면서 거기서 잘 팔렸었는데 예. 지금 4월달 특징을 보면은 중국산 브랜드가 91%예요. 국산 브랜드가 좀 많이 팔렸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자, 그럼 이걸 놓고 정말로 그 리벤지 스펜딩, 보복적 소비, 말이 좀 흉악하죠. 예. 그게 살아난다고 볼 수 있느냐. 앞서 발표된 중국의 수출도 사실은 굉장히 서프라이즈 기록했어요. 네. 4월달 수출이 16%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는데 3.5%가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표도 잘 나오고 이제 좀 소비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뭐 계속 보도가 됐던 게 그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로레알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왔었죠. 네. 귀주 못해는 지금 뭐 술도 잘 팔리지만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섰어요. 이런 걸 보고서 이제 보복적 소비의 신호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조금은 성급하다는 판단이에요. 왜냐면은 조금 전에 열거한 그 브랜드들이 전부 사치품들이잖아요. 예. 중국에서는 당 간부들이 이런 사치품 못 쓰게 굉장히 좀 제재를 가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분위기도 아무리 뭐 당 간부라고 해도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압력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견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그런 일부 세력의 소비가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아직은 합당할 것 같고요. 예. 뭐 휴대폰은 많이 팔렸는데 전체적으로 소비 지표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발표되는 중국의 소매 판매 그 통계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지표가 이제 2월달, 3월달에 워낙 좀 급감을 했었어요. 네. 아주 빠르게 감소했었는데 그나마 좀 이게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좋긴 좋겠어요. 일단 확인은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난주만 해더라도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10%였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7%로 올랐어요. 이거보다 숫자가 조금 더 나오면은 그래도 중국 소비가 조금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확인했겠지만 어쨌든 내일 돌다리를 한 번 더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매 판매 지표도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고 스마트폰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제도 사실 이제 국내에 국한되긴 했습니다만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어제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쨌거나 다시 한번 소비 심리가 돌아서고 스마트폰으로 교체 수요가 진짜로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올해 뭐 저희 연간으로 따지면은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드는 거는 뭐 불가피해요. 어쩔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비겁한 것 같아갖고 이 말하기가 참 싫은데 상저하고 오늘은 안 좋겠지만 내일 다음에는 좋아질 것이다. 항상 그래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스마트폰은 뭐 상저하고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연간으로 한 15% 정도가 출하가 줄어들 것 같은데 2분기가 이제 바닥 정도로 대부분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2분기 바닥이고, 근데 이제 5, 6월 달에 중국의 보급형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도 이제 좀 그 재개장하지 않겠어요? 대리점도 그렇고. 마케팅의 핵심은 또 가격 인하입니다. 이런 전략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4분기에는 작년 수준으로 더할 것이다. 4분기에 전체 출하량이 한 3분의 1 정도가 4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애플이에요. 애플의 아이폰은
아까 저희 연간으로 출하량이 1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애플은 3% 정도밖에 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애플이 1년에 한 개 기종만 내놓잖아요, 보통. 근데 올해 두 가지가 나오죠. SE2가 나왔는데 예. 보급형 폰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폰 12 시리즈가 8월달, 9월달 이때쯤 나올 거로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애플이 만드는 5G 폰인데 그 타입은 4가지 타입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거는 것 같고, 그래서 아이폰 정도 관련주 정도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만 하고, 특히 이제 이게 그 아이폰 12가 출시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내 부품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5월 중순부터 지금 부품 만드는 데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은 일정이 별로 차질이 벌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는 아이폰 부품 관련된 회사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관련주 세 종목만 일단 꼽아왔는데, 우선 LG 이노텍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그제 또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고, 추세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보호용 그 회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탑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기관을 팔고 있지만, 예. 이 두 종목 정도를 좀 관심 갖고 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특히 ITM 반도체는 실적이 실제로 잘 나오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코로나19 영향도 별로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이폰 관련주 3개 종목 이렇게 살펴봤고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개인들도 얼마나 사고 있는지도 문득 궁금해집니다. LG이노텍, ITM 반도체, BH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지금 뭐 부품주도 뭐 비슷한 선상에서 있을 수 있겠고, 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어쨌거나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모멘텀 자체도 코로나19나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수에 뭐 몰리다 보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코스피가 더 밀리죠. 그렇죠. 예. 지금 5월 들어서 거래일수가 7거래일이었는데, 어제까지가 7거래일이었는데 코스피가 4월 올랐는데 코스닥은 5일 올랐어요. 네. 코스피 빠져도 코스닥은 올라가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예. 자, 이런 흐름이 생긴 수급상의 원인은 일단 메이저 수급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형 펀드에서 돈 빠져나가죠. 글로벌 주식 펀드는 그 글로벌 펀드 자금은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좀 옮겨가고 있고, 이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개인 비중이 5월 들어서 좀 다시 90%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메이저 수급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다. 이게 이제 수급상의 원인이고, 예. 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좀 바꿔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공교롭게도 나스닥, 코스닥, 차스닥 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나스닥 강한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메가 뭐 5라고도 얘기를 하고, 거기다 예. 이제 뭐 넷플릭스나 여러 종목을 같이 붙이기도 하는데, 대형 기술주들 시가총액 비중이 S&P 500에서 20% 정도 넘어가요. 올라가면 얘들만 올라갑니다. 근데 차스닥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주라든지 바이오주라든지 시약, 뭐, 예. 그다음에 업종별로 좀 봤더니 유통, 제약 뭐 이런 쪽이 올라갔는데, 유통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그 GTBNT 이런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 네. 제약은 셀트리온 제약, 그러니까 코스닥은 업종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IT 소프트웨어는 게임이라든지 전자결제. 네. 아까 뭐 그 브리핑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부 다 코로나19 관련주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올해 들어서 연간으로 가장 많이 올랐는 그 코스닥 150 종목을 살펴봤는데, 네. 1등 종목은 예상되지 않으세요? 1등 종목 누가 시젠. 제일 많이 올랐는지. 시젠. 예, 네, 그렇죠. 그 오늘 시총 3위 찍었잖아요. 네, 시젠 종목이, 그다음에 톱텍, 그다음에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네이처셀, 건강기능식품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코스닥의 지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 시총 순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경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순위가 19위였는데 올해 연초에 지금 그 3위까지 올라갔고, 시제는 41위에서 지금 5위까지 올라갔고요. 종목도 살펴보면은 뭐 또 많이 올라간 게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시총 순위가 무려 79위에서 21위까지 올라오고 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 다 보면은 에코프라비엠이 뭐 2차 전지 관련주지만, 예. 이 종목은 어제 시가총액 순위가 15위에서 하루 만에 12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대부분은 코로나19 그 영향으로 코스닥의 상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뭐 그것도 파생된 거지만 비대면 언택트 경제도 뭐 다 여기에 그렇죠. 엮여 있다 보니까 뭐 언택트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올라갑니다. 뭐 건강기능식품 예. 이거 다 여기 들어. 그러니까 그러게요.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진정한 승자다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왜냐면은
바이오는 사실은 그 성장주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네. 건강기능식품은 면역력 강화한다고 잔뜩 막 건강기능식품 사 먹으니까 네. 실적도 무지 잘 나오고 있어요. 그쵸, 지금 예. 그 주가도 뭐 사상 최고를 가느니 아무튼 수혜주가 상당히 좀 폭넓게 퍼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역시 뭐 실적도 따라주고 있고 뭐 뉴스 모멘텀도 따라주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자면 코스닥 얘기 나온 김에 물론 역시 뭐 개인들이 양시장을 이끌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기관도 좀 역할을 하는데 좀 이런 움직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5월달 들어서 근데 코스닥은 뭔가 좀 수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개인들만 사는 시장으로 딱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5월달로만 어제까지 국한해 놓고 보면은 국내 기관이 단연 코스닥을 주더랍니다. 투자 주체별로 봤더니 보험이 1,340억을 샀어요 코스닥에서. 그리고 연기금이 227억 정도 샀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기관이고 그러니까 예.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수를 주도하고 있고 재밌는 게 외국인도 조금 샀어요. 개인도 조금 샀어요. 누가 팔았게요? 누가 판 거예요? 기타 법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이 대규모로 좀 매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3월 달,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자사주 매입 러시를 이뤘었거든요. 네. 근데 자사주 매입을 안 하고 오히려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사주 매입 규정이 좀 완화되면서 이번 그 한시적 6월 달까지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하루에 목표량을 다 살 수 있어요. 쪼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다 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빠지면은 좀 도움을 되겠지만 어쨌든 그 기타 법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상황을 살펴봤더니 이 프로그램 매매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보험이 1,340억을 샀는데 그중에서 1,240억이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그러면은 별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요. 그러게요. 특히 네. 오늘 또 만기잖아요. 네. 그리고 연기금은 227억 샀는데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를 60억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규모를 봐서는 보험이 훨씬 더 많이 샀지만 투자 주체별로 누가 많이 샀는가를 보려면은 연기금의 매매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기금 순매매 종목을 살펴봤더니 연기금은 뭐 셀트리온 3인방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지금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종목입니다. 원익 IPS도 상당히 좀 헬스케어나 사실 제약은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죠. 원익 IPS나 PSK도 일단 뭐 메이저 수급이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기 때문에 쌍끌이는 아니지만요. 네. 그런 종목도 주목해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연기금의 코스닥 순매수 탑 10 종목들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전반적인 이번 주 수급 동향과 특징주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삼성 SDI하고 삼바를 외국인들이 이제 그 기관과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은 뭐 삼성 SDI를 상당히 장기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요새 수급 연속상이 나오는 게 SDI는 6일 연속 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는 7일 연속 오늘도 카카오 수급 좋죠. LG상황건강은 8일 사는 종목만 계속 사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부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근데 같고요. 요새 LG 화학보다 삼성 SDI 러브콜이 훨씬 좀 많아지고 연속성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어저께 또 저희 그 양 부회장이 만나서 네. 무게 힘이 이제 삼성 SDI로 많이 실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그 전부터 좀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형 2차 전지라고 예, 그러죠. 예, 완전 고형 그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될 것 같고. 코스닥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역시 뭐 셀트리온 관련해서 뭐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코스닥은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많아요. 요 다른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비엠, 네오이즈, 웹캐시 이런 종목들이 쌍끌인데 최근 들어서 코스닥에 쌍끌이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좀 주목해볼 만한 그 요인입니다. 수급 특징주들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점 투자 전략 좀 정리를 해주시죠. 경제 재개 우려가 그 기대감에서 지금 우려감으로 좀 뭔가 좀 바뀌고 있죠. 뭔가 좀 시장이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많이 보는 지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쭉 올라가면서 상승 종목 수도 따라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 상승 종목 수가 확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 코스닥의 지수는 플러스를 내는데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현상이 생깁니다. 네. 이럴 때는 체감 지수가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슬리머가 필요합니다. 뭐 지수는 지금 맞히기는 어렵지만 예. 전체적인 시장의 거친 질적인 면에서 좀 슬리머가 필요한 국면이다 말씀드립니다.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인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